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126강. 오늘 이 시간서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좀 마음의 다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속도감 있게 나가진 않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그동안 배운 것을 적용시켜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제가 각종 명리서나 그런 데 보면은 이 실전에 들어갈 때 대개 조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임의대로 휘저을 수는 없어서 저도 그와 같은 순서를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상에 관한 것에 조상의 선조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모든 것이라고 해서 100%가 되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조상의 선조에 대해서 그렇게 알 필요가 있느냐? 선조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길래 그렇게 조상에서부터 선조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주라고 하면은 연주가 있고 월주, 일주, 시주가 있어요. 그럼 연주가 바로 선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든지 세상을 일찍 떠나셨다면 월주에까지도 이 선조의 개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떠한 활용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판서를 해놨는데요. 선조의 고정 위치가 있죠. 사주 8자에 보면은 선조를 나타내는 고정 위치가 있는데 그게 연주예요. 연주에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주의 천간은 조부의 자리로 볼 수 있고 연주의 지지는 조모의 자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조모를 나타내는 그러한 글자가 꼭 연주에만 놓인다는 보장 없어요. 그것이 다른 위치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선조를 나타낼 때 대개 우리가 조부하면은 편인성이에요. 그래서 이 편인성이 꼭 연주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적인 편인도 살펴야만 이 선조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주 그리고 유동적인 편인을 살펴라.
이러한 연주에 있든 또는 다른 위치에 가 있든 간에 그 편인성이 등령을 했느냐, 월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편인의 득근 여부, 득근은 뿌리를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야만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뿌리가 없이 혈혈 단신의 모습으로 이런 편인성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조부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그 연주에 있는 또는 유동적인 편의를 살펴서 등령 여부를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선조 자리에 나의 조상이 있구나 한다면 일주, 나와 그 사주의 주인공인 나, 일간이지, 일간. 이때 일주할 때는 주인 주자 쓰고요. 여기선 기둥 주자를 쓰는 건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일주와 나와 견주어 보아야 돼요. 견주어서 그 선조에 속하는 육신이 나에게 길한가 그렇지 않은 흉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어요. 명리학에서요, 뭐 합이 되든 중이 되든 어떤 육신이든 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길할 수만도 없고 전적으로 흉할 수만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육신을 응용할 때에는 그냥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그 육신을 나타내는 글자의 암장간까지 모두 살펴라. 그 암장간 속에는 겉은 선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암장간에는 다른 육신들의 모습이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선조의 속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운으로부터 대개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 노쇠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운으로부터 편인이 손상됐다 그러면은 조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운으로부터 식신상관이 손상이 됐다 한다면은 조무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말년이 가면은 기력도 떨어지고 또 만성 질환에도 시달리고 해서요. 이 질병과 나아가서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효막심한 분은 상담하러 와서 제가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선조가 아직 살아계셔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되질 않는다. 언제쯤 사시겠습니까? 그럼 전 괘씸하면은 그분의 수명 시간을 더 늘려버려요. 그러면 참
그분도 어이없어 하지만 제 마음도 왜 사주에서 대략 하실 때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보가 고약해서 일부러 시간을 늘려보기도 합니다. 그런 면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마치 그 주모가 언제쯤 세상을 떠날 것인가는 이 운으로부터의 작용을 잘 살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연주와 월주인데요. 연월에 재관인, 이것을 우리는 삼기성이라고도 합니다. 삼반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 재관인을 연월에 놓았다. 그 다음에 연월에 관과 인을 놓았다. 또 연월에 재와 관을 놓았다. 이때 관과 인, 재와 관은 이덕이라고도 한다. 근데 만일에 연월에다가 재관인을 손상됨이 없이 놓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하고 귀하게 되는 집안에서, 다시 말해서 부하고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와 같다. 그 조상 자리에 원한 것이 놓여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주의 일간은 연월에다가 재관인을 놓았다면은 어려서 굶주리거나 어려서 가난해서 배울 걸 못 배우고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연월을 살펴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아주 부유하고 귀한 집안이었구나, 명문 가정이었구나. 그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면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많은 공부를 할 것이고, 또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조상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을 수도 있었구나 라는 걸 충분히 예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과 인수를 놓고 있다, 이덕이라고 했는데, 만일에 재관인을 놓았다면 그것은 금수저라 비유한다면 관과 인수 또는 재와 관을 놨다면 은수저급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수저, 은수저 하니까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사람을 하고 야단치실 분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렇게 재관인, 관과 인을 놓으면은 사주가 신강하든 신약하지 않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사주가 신강하면 더 좋겠지만 신약하더라도 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선조 밑에서 자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와 관만 놓았다 한다면 내가 그 일간이 신강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와 관을 내가 관장할 수 있어야 나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재관만 놓여 있다면 반드시 신강해야 한다. 만약에 신약하다면은 관과 인수, 이 인수가 놓여 있는 게 좋겠지요.
여하튼 간에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면 그 사람의 가정은 과거에 명문 가정이었었다. 그렇게 예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그러한 어릴 적 환경 이러한 것들을 알면 이 사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예단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여기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기축생이고요. 계유월에 갑인일 을해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간목을 보니까요, 자기의 세력이 요와 같이 됩니다. 등량은 하지 못했어요. 등량은 하지 못했지만 득지와 세력이 있어서 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연주가 되고 여기가 월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주에 보니까 기축이 있어서 재가 풍성해요. 여기에 재가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금이 이 간목에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놓여 있는 계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연월에다가 정제, 정관, 정인을 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만 보면 이 사람은 명문가정의 출신이에요. 요즘 말하는 금수저의 명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여기가 비록 등량은 하지 못했지만 득지하고 득세함으로써 세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재관 뭐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경우 어떤 운이 와야 좋겠습니까? 내가 신강해요. 신강하니까 뭐 인수나 겁재운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사움이 화운이 흘렀어요. 간목의 입장에서 보면 식상관이 되겠죠. 이 식상관은 무엇을 생해요? 재를 생합니다. 재를 생해요. 이 식상관. 그러니까 이 조상이 물려준 부와 명예를 여기서 이 사람은 잘 활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목화 통명을 이루었을 것이다. 목일주죠. 여기 화라고 하는 상관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목화 통명의 대표적인 직업이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수가 아니고 관직에서도 윗자리에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역시 재운이 더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 정묘 대운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정화와 월주의 계수가 정계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묘와 또 지지 유금의 묘유충이 돼서 흔히 말하는 천충 지충이 됐습니다. 결국은 천충 지충이 됨으로 인해서 뭐가 손상이 됐어요? 여기에 인수와 또한 관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조부나 또는 이제 식상이 되면 조무가 되지만 여기서는 인수니까 조부가 될 텐데 이때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운만으로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죠. 이때에 해당되는 세운 역시 좋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선조의 운명이 다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제가 이 사주로 이 바로 연월에 재관인, 관인, 재관을 놨을 때 선대 가문은 아주 명예가 있고 또한 부를 이룬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을 살아온 일간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선조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선조에 대한 강의 시간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주 상담하러 오신 분들 연호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관인, 재관 어느 것을 놓고 있나 그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오늘 강의 실전의 첫 시간입니다. 해서 좀 많은 양을 다루진 못했습니다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실전을 임하겠다는 거와 또한 장명에 이르기까지 전부 강의를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